네, 종목 수리고 시간입니다. 오늘은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종목 수리고 황대현 매니저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. 오늘 시장이 현재 1% 넘게 빠졌다가 약간 이제 다시 낙폭을 줄여가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전반적으로 좀 숨을 고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어디까지 이어질까요? 예,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다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동안은 개인들이 동학개미라는 부분에서 주가를 올려왔는데,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반등할 때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고, 어느 정도 호흡 조절이 들어갈 시점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, 최근에 그 매매 동향을 볼 때 외국인이 조금만 매도해도 시장이 흔들리거든요. 그만큼 주도권은 외국인 또는 뭐 기관이 가져갔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최근에 2월 달에 오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진행을 좀 했던 부분이지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. 한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그러나서 오늘 파니까 지수가 많이 흔들립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지수 변동성 부분이 언제쯤 마감될까 이렇게 볼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맥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라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매도를 하니까 그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전체적으로 그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. 외국인들도 숨고르기에서 그 포트의 재조정을 좀 하고 있던 이런 부분이고요. 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하는 이런 그 어떤 전략 시스템을 좀 가져가고 있다 보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매도의 그 포지션을 취했던 종목들을 볼 때 최근에 지수가 올라도 삼성전자를 상당히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최근 그 봤을 때 그 LG전자라든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서 매도를 좀 했다는 부분이 이익 실현 차원을 좀 들어갔던 걸로 보이고요. 도리어 매수를 했던 부분은 어제 급등했던 이러한 그 전기차 관련이라든가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기아차랑과 현대차 이런 쪽에 그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외국인의 포트의 어떤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러한 그 변동성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겁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주고 새로운 섹터 부분에 어떤 매수가 편입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. 그래서 이 변동성 구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. 또 새로운 섹터의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느 쪽으로 전환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. 특히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볼 때 기아차나 이런 부분도 다 4차 산업 그 부분에서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 섹터에서 보고 현재 그 섹터별로 대응을 좀 필요합니다. 순환매가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지수는 지금 현재 변동성을 줍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지수에 순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지수가 흔들릴 때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낸다는 이런 전략을 가다가는 도리어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수에 순응하면서 어떤 그 섹터의 그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전략을 새롭게 짜는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종목 키워드, 쓰리고 키워드를 먼저 선정해 주시죠. 네. 일단 뭐 시장의 화두였다 봅니다. 특히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가장 이제 그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공매도 부분입니다. 공매도, 네. 예, 그렇죠.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네.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 금지의 어떤 재연장을 했다는 부분이 과연 시장이 5월 어떻게 초까지, 그렇죠. 네. 반영을 될 건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시장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매도 연장할 거다.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. 또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살아나야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이런 중소기업도 원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연장 부분은 그 주가에 저는 선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미국 주가의 그 공매도, 로빈후드 뭐 이런 분을 볼 때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웹도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볼 때 그 게임스탑 부분이 나타나면서 서로 공매도를 치고 매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정부 정책이 여론에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네.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근데 어쨌든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선진국에서 우리가 공매도 금지하는데 우리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차후에는 아마 이런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. 그래서 현재 뭐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조건부 연장을 해놨잖아요. 그래서 바로 이제 코스피 200, 뭐 코스닥 150 부분에 조건부 연장을 해서 바로 이제 그 5월 3일 이후죠. 이때 이제 이런 부분에 그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저는 만일 이때 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재밌게 가야 될 그 조건부이기 때문에 바로 로빈후드 주가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바로 이제 뭐 우리나라 얘기하는 홍길동 주가라든가 우리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상당히 기관과의 싸움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보겠고요. 또 하나
이제 5월 3일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아마 틀림없이 공매도에서 제외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. 이런 종목에서 개별 종목에서는 상당히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면서 5월 3일 날 전후에 어떤 분기점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공매도 금지 재연장과 관련된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예. 들어볼까요?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 대형주 쪽이 이제 그 많이 그 코스피 200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네. 드리는데 그걸 좀 세분화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애플카라는 부분과 조지아주가 키워드였습니다. 그래서 맞아요. 상당히 그 주가들이 급등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. 실적은 좋지 않은데 이슈에 의해서 반등이 된다.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. 즉 뭐냐면 시장은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속에서 어떤 재료가 나타날 때는 주가에 상당히 크게 반영된다.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그 종목 중에 하나를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. 바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. 네, 현대 오토에버. 이 종목이 지금 공매도 금지 재연장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요? 예, 뭐 일단 네. 뭐 포괄적으로는 들어있다 이렇게 네.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? 일단 그 바로 이제 그 디지털 허브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가장 이번에 그 주안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쏟는 데가 디지털 댐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댐하면 이제 물을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디지털도 이런 자료들도 모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디지털 허브라는 이런 그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디지털 허브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이 전 현대 오토에버라고 이렇게 보는데 왜 이걸 제가 주목하고 있느냐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완성이 됐을 경우에 바로 이제 인공지능과 맞물리면서 말씀드렸던 자율자동차 부분에 현재 그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디지털 허브가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현재 그 동사의 장점이고요. 또 이제 지금 시대에 맞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입니다. 바로 이제 CITS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이제 사업을 적극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바로 모빌리티 사업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모빌리티 사업과 연관된 부분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됐을 때 이제 전기 차량과 특히 이제 자율자동차의 완성차와 그 이런 그 어느 정도 그 접목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뭐 통합 솔루션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. 그래서 뭐 지금 그 현대차도 EGMP 부분도 이러한 지능형 체계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사가 좀 현재 그 사업 구조 재편을 어떻게 하느냐 좀 네. 지켜봤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합병을 합니다. 그래서 4월 1일 날 출범 예정인데 바로 이제 현대 오토론과 더불어서 현재 그 현대 에벤소프트인데 이것이 뭐냐면 다들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반도체 부분에 이런 그 제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융합을 했을 때 현대 오토에버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. 또 그 현재 그 이러한 그 제어 시스템 관련 부분에서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그 현대 에벤소프트 부분에서 내비게이션 관련 부분이 부각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카메라가 상당히 중요해되고 그 내비게이션을 잘 읽어줘야 되거든요. 자율주행차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때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서 3사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최근에 볼 때 시장에 맞물리는 부분이고 이번에 실적 부분도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차 그룹에 나아가는 이런 EGMP에서 바로 그 통합 솔루션 부분의 어떤 선도 업종에서 계속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또 나아가서 하나는 바로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허브라든가 이러한 그 CITS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 부분을 가거보다는 그 투자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서서히 수익성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보고 신성장 산업의 어떤 주축에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현대 오토에버 신성장 산업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. 가격 전략까지 좀
네, 전해주시죠. 예, 차트를 보면 제가 그 조정을 좀 줬던 부분이고요. 그래서 낙폭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그 5일선 본선 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볼 때 호흡 조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뭐 저점 분할 매수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겠고요. 목표가는 이제 16만 원대를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손절 라인은 11만 2천 원대 직전 저점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황대현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